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도내 10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감염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자 방역당국이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어렵게 된 총선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게 토론회를 통한 검증을 제안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픽업 트럭 생산 물량 배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군산의 타타 대우차도 인력을 감축하는 등 도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밤사이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절기상 춘분인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밤 늦게 도내 10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었죠.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인데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게 아닌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 신고가 중요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전주에서 또 다른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우화동에서 식당을 하는 67살 남성으로 코로나19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지난 6일입니다. 확진까지 11일간 이 남성은 매일 우화동 식당에 머물렀습니다. 10번째 환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골목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살고 있는 집은 식당 바로 위층이어서 동선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진 않았습니다. 3월 9일 오후 3시, 16일 오후 2시 40분 무렵 전주역 인근 고려병원 호흡기 내과에 방문했습니다. 증상이 있었지만 영업을 마치고 우화동의 비타민 헬스장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일 못 나오겠다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바르고 센터다 바르고 지금 그러고 왔어요. 네, 불안해서. 3월 11일 오후 3시 45분과 3월 13일 오후 4시 반쯤에는 인호동의 아중 이비인후과 의원, 3월 13일 오후 3시 반과 3월 17일 오전 11시 무렵에는 완주 소양농협과 바로 옆 하나로마트를 찾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다녀간 장소는 소독을 한 뒤 지금은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10번째 환자는 전주에서 완주까지 돌아다녔지만 다행히 모두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밀접 접촉자인 가족과 식당 직원, 고려병원 의사 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헬스장과 농협의 경우 접촉자를 모두 추적하지 못한 만큼 자진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번 도내 10번째 확진 환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대구나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었고 신천지 교회와의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아서 이 감염원 파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 세 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안개 속입니다. 그간 도내 확진자 9명의 감염 경로가 비교적 뚜렷해 차단 방역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우한을 다녀온 도내 첫 환자를 포함해 해외 입국자가 3명, 대구 거주와 방문이 4명, 나머지는 신천지 교인과 접촉자였는데 이번에는 감염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진술만으로는 국내외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왔다거나 종교나 확진 환자 접촉 등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가족들에게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전주에 머물렀던 경기 화성의 딸 가족과의 연관성 여부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정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대 관건은 지역 내 감염 여부인데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더 지역사회에 만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제에 빠지거나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도민들은 한동안 뜸했던 확진 환자가 이어지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온 사람들도 솔직히 들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안 되기를 바랄 뿐이죠.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에는 2, 3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 파악이 현안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생활치료센터인 김제 삼성생명 연수원에
대구 환자 16명이 퇴소해 지금까지 40여 명이 완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120여 명의 환자가 남게 됐으며 보건당국은 각 시도마다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돼 있어 추가 환자 이송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노래 연습장 등의 방역 실태 점검이 야간에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노래 연습장과 유흥, 단란주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손과 살균 소독제 비치 여부와 감염병 예방 수칙, 행동 요령 개시, 손님 응대 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입니다. 가뜩이나 바람이 거셌던 어제 전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완산 칠봉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잡혔지만 산불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아파트 근처까지 번져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산자락에 시뻘건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솟아오릅니다. 헬기가 출동해보지만 희뿌연 연기 구름은 이미 아파트 한 개동을 집어삼킬 듯 퍼져 있습니다. 불났어요. 그래요. 다리가 떨려서 혼났어. 근데 본 게 막 불이 훌훌 타는데요. 우리 집 북한에 오고 왔다고요. 전주 시내 4개 행정동에 걸쳐 있는 완산 칠봉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쯤. 강풍주의보 속에 시내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었고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아파트 밀접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어서 강풍 때문에 지금 급속하게 연소 확대가 치료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2시 이후로 39, 40 이렇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2,000제곱미터 넓이의 임야를 태운 뒤 불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금일 산불에서 0.2헥타르가 탔어요. 밑에서 사고가 간 거 보면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보고. 전북 지역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 말도에 초속 23.1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섬으로 가는 도내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도심 지역에서는 간판이 날아가고 부안과 김제 등 서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시설하우스가 강풍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 목욕탕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회원 피해만 수억 원인데요. 전직 대표와 직원들은 투자금 공방으로 해결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 평화동의 한 대형 목욕탕. 문이 굳게 닫힌 채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3층 헬스장에서는 항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주 넘게 휴업을 해왔는데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과 헬스장 회원수는 1,400여 명. 회원들이 구매한 회원권은 물론 몇몇 입주 사업자들의 보증금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지금 운동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회원님들이 지금 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도 많고. 현 점장은 이 같은 경영난이 전 대표인 39살 A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질적 업주인 A씨가 사업자 명의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놔 영업 책임에 미납 공과금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이며 직원들이 대출까지 끼고 투자한 돈 6억여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한번 죽어봐. 나 안 돌려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잠적을 했죠. 그 후로 전화는 할 때 안 받고 서류 같은 거 막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실제 업주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은 투자자이자 자문 역할을 했을 뿐 2년 전부터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합니다. 현수막 맞추는 거 두세 달에 뭐 한 번, 보일러 이런 것도 이게 뭐가 고치는데 뭐가 뭐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게 많은 업무를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직원들과 전 대표가 운영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에 나서면서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에 이번 4.15 총선이 묻혀서 초유의 깜깜이 선고가 우려됩니다.
그나마 후보들의 정책을 살필 기회로 정책 토론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정당 후보 주도의 선거 분위기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익산 갑에 출마하는 민생당 고상진,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민주당 김수흥 후보에게 정책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김수흥 후보에게 정책 공약 검증, 긴급 토론을 제안합니다. 익산갑은 후보 대부분이 정치 신인인 만큼 정책 검증의 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익산에서는 코로나 전국과 당 지지율에 기대서 선거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오래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후보 측은 법정 토론회 이외의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일인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앞서 전주갑 민생당 김광수 후보는 민주당 김윤덕 후보에게, 전주 을의 민생당 조형철 후보도 민주당 이상직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가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 보니 토론 참여의 유불리부터 따지면서 자칫 공방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왔던 후보들은 토론회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가, 사실 이게 진정성 있는 토론회, 정책 토론회 제안이라기보다는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유권자들이 봅니다. 어떤 정책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방법이 없잖아. 그냥 당이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보다 못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수유통이나 환경 등 민감한 현안을 주제로 정책 협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묻지마식 지지 분위기에 정책 검증마저 묻히는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 김천과 전라선 고속철도 등 6개 사업 15조 2,463억 원의 반영을 위해 연말까지 대한교통학회 등에 2억여 원을 들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은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용역을 통해 마련된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반영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 지역 어린이 통학 차량이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으로 교체됩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 7억 5천만 원을 들여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150대를 LPG 연료 차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위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차량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일상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도교육청은 대기 전력만 차단해도 전기 사용량의 6%를 절감할 수 있다며 사무실 내 에너지 절약 실천 사항으로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 차단과 점심 야간 시간 일과일 소등 등 5가지 지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에너지 지킴이들을 지정해 매월 에너지 절약 점검 일지를 통해 실천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자동차 산업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가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고 군산의 타타대우 역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만 대 생산 공장이지만 해마다 가동률이 줄어 올해는 4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 구조 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신차종인 픽업 트럭 유치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9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전략차종 픽업 트럭을 전주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픽업 트럭의 경우 미주 현지 생산용이라며 선을 그었고 전주는 수소 트럭, 수소 버스 등을 특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몇백조 원 쏟아 부어갖고 건설 경기 살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의 뭔가 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군산의 타타대우 상용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 3, 4년 전보다 40%나 생산 물량이 감소해 위기감이 역력합니다. 물량 배정, 그다음에 생산량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사에 요청을 하고 있고 고용 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우리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후 외환에 휘청이는 전북의 자동차 산업. 총선을 계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각 지역에서 보태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자들이 진안군 의료원에 이송돼 온 대구 경증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밑반찬은 지역 특산품인 홍삼으로 만든 고추장과 멸치볶음, 카스텔라 등입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또 시기를 조율해 방역 봉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김재 씨가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불 파출소를 운영합니다. 산불 파출소는 진화대원과 감시원 78명이 대기하는 곳으로 만경과 공덕 등 5곳에 있으며 시청에 대기하던 진화대원을 현장에 배치해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 후 현장까지 출동 시간 단축이 산불 진화 후 핵심으로 산불 진화 조소를 전진 배치하여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산불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정읍 씨가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업체에 반복적인 경고 전화를 하는 일명 폭탄 전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폭탄 전화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5분 간격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며 수신자의 번호 차단에 대비해 200개의 예비 번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순창군 순아리에 위치한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의 총 30세대 임대주택으로 반경 500m 내에 초중학교와 관공서가 있고 자녀 유무에 따라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오는 4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대한육상연맹, 전라북도 육상연맹, 그리고 군산시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참가 신청자들에 대한 대회 참가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북 기능 경기 대회가 연기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당초 4월 중에 전북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대회를 한 달 정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오는 9월 16년 만에 전국 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하는 만큼 감염병 전파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 정두화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김정미 작가의 7번째 개인전 틈이 오늘까지 완주 연석산 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사진전이 오늘까지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공예품 전시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섬유를 소재로 활동을 하는 공예작가 16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길고양이를 소재로 한 사진작가 김하연의 너는 나다 사진전이 진북문화예집 생활문화센터 갤러리 소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헌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덕진구청에서 착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내일 대학로 일원에서 코로나19 예방 헌혈 자원봉사 캠페인을 벌입니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참관인을 내일부터 닷새간 공개 모집합니다.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사업 창작 디딤돌 신청 접수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늘까지 인생 나눔 교실의 호남권 멘토 봉사단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지난 밤사이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절기상 충분인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15도, 익산 2도에서 15도, 동북권 무주는 1도에서 15도, 장수 1도에서 14도, 서해안권 군산 4에서 12도, 부안 5에서 14도 등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종일 쾌청하다가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만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